안녕하세요, 데니안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제가 방송을 올렸던 내용은 일본으로 출장 가는 공항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벌써 1월 말이었으니까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일본 출장도 한 2주 이상 다녀왔고, 또 다녀와서 마드리드에 있다가 또 바르셀로나에 또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큰 글로벌 모바일 행사가 있어서 또 출장을 다녀오다 보니까 그동안 촬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지만 이제 마음적으로도 출장 후에 팔로업 하는 것들도 많았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찍을까 싶어서 또 지금 퇴근하고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바로 옆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가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먼 유럽의 스페인에 와서 살다가 또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또 하나의 행운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출장 가면 정말 많이 바쁩니다. 이번에도 한 50군데 회사들하고 미팅을 2주 동안, 뭐 업무 일수로 따지면 열흘 동안 50개 회사랑 미팅을 했으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개 회사랑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밤낮 없이 미팅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밤에는 호텔에 와서 또 밀린 업무들 하고 정말 피곤했지만, 또 출장 중에 좋은 것들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현지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또 특히나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에는 뭐 거의 먹방 찍으러 간 것처럼 많은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뭐 살도 많이 쪘는데, 다녀와서 또 많이 바쁘고 또 체중 조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경제 한경닷컴 게임톡이라는 그 유명한 게임 신문사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다녀온 그 출장 이야기를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국경제 한경닷컴 들어가시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가깝고도 먼 일본, 스페인과 달라도 너무 달라. 네, 일본이 정말 한국에선 가까운데 한국과도 다르지만 스페인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써봤고요.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데니안의 스페인 몰라, 스페인 모바일 광고 회사 일본 출장 이야기. 네, 제가 스페인 몰라, 뭐 데니안 몰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항상 제가 몰라, 데니안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한국말로는 몰라가 이제 모른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몰라가 이제 뭐 짱, 최고, 뭐 쿨 이런 은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을 모르기도 하지만 스페인을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소제목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는 제가 일본에서 맛보았던 이 스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본적인 그런 사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충 읽어보면 이제 일본이 한국하고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웠는데 한 번도 가지 못했고, 결국 스페인으로 터전을 옮긴 후에야 이제 방문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주간 50여 개의 일본 게임사와 광고회사 대행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올렸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 이제 부사장님하고 또 저와 또 저희 일본 담당자분하고 총 3명이서 이렇게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 이렇게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중국이랑 큰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큰 시장을 그동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2위였다가 이제 3위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전 세계 GDP 3위라는 아주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유럽이나 러시아나 수많은 그런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직도 GDP 세계 3위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인구 같은 경우도 한국이 5천만 명에 달하는데 일본은 1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11위 수준입니다. 11위 정도면 한국이나 스페인보다 한 2.5배가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이 정도가 되면 뭐 거의 수출 수입 뭐 하지 않고 내수 경제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충분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 뭐 개인별로 국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냐를 따지는데 1인당 GDP가 일본이 39,550달러. 네, 이 정도면 한국 돈으로 거의 4,200만 원, 4,300만 원 정도인데 한국은 아직 한국하고 스페인이 비슷한데 아직 3만 불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거의 만 불이 더 높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경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게임 시장이나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에 의해서 제가 아시아 진출에 한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인 특성이 한국이나 스페인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영어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특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영어 스트레스, 글로벌 비즈니스 모두의 숙제, 일본만이 아니라 모두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 많은 번역기나 통역기가 나오고 또 그런 많은 도구들이 나왔다 하지만 언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업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으면 이건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영어라는 그런 공용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제가 이번에 수많은 기업들과 미팅을 했는데 일본의 아주 큰 뭐 야후나 라쿠텐이나 이런 큰 그런 인터넷 글로벌 회사들에는 이제 뭐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뭐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았거나 유학을 다녀왔거나 뭐 아주 적극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영어를 못했습니다. 저랑 뭐 미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채팅도 하고 이메일도 영어로 썼던 사람들도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때는 헬로우조차도 뭐 수줍어서 그냥 일본어로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저희 일본인 직원이 이제 통역도 해주시고 또 대신 얘기를 해줬습니다. 길에서도 보니까 토익 토플 학원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제가 라쿠텐이라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터넷 기업인데요. 그 쇼핑 기업인데 그 기업이 FC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아주 큰 메시가 있는 그런 명문 구단이죠. 그 구단을 후원하고 있으니까 그 라쿠텐 회사 본사 로비에 이런 전시를 해둬서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의 차이.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무엇을 잘 하더라도 겸손하게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뭐 최대한 그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너는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지금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비즈니스 뭐
매너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뭐 너무 잘난 척하는 게 싫어서 이제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것이 많지요 이렇게 표현했더니 너는 네가 담당자인데 그걸 모르니 그렇게 표현하면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여기는 이제 한국이 아니고 서양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최대한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부터는 최대한 제가 아는 것을 셀링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제 인사를 할 때 뭐 남자 여자는 이렇게 양볼에다가 이렇게 살짝 볼을 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스페인어로 운베시토라고 하는데 뭐 약간의 간단한 키스, 뭐 뽀뽀라는 그런 볼맞춤을 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인사를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정말 90도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이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약수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닫힐 때까지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주든 파트너든 뭐 갑과 을 이런 걸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한 회사는 제가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했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구나 이 문화에 또 너무 다가서는 것도 좋지 않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함을 줄 때도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냥 명함 한 장씩 그냥 이렇게 막 줍니다 편안하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두 손으로 양손으로 주면서 상대방이 내 이름을 바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죠.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잘 받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을 똑같은 표현을 쓸까 이런 것을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입사원이 되면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표현을 쓰면서 예의를 갖추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이제 그 수미토모 부동산 푸도산 롯봉기 그랜드 타워라는 건물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특이한 빌딩들을 좋아하는데 일단 로비에 들어가면 바로 내가 30층 뭐 35층에 간다는 게 아니라 30층까지 0에서 30층까지 고속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큰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거의 뭐 규모가 일반 가정집의 안방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아니면 비슷한 정도의 굉장히 큰 엘리베이터가 로비에서 30층까지 고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30층부터가 이제 로비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몇 층, 한두 층을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속도가 빠르고 사람들도 많이 밀리지도 않고 적당히 그런 건물의 중간 허브를 만들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분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일본에 지진이 굉장히 많은데 지진이 나도 끄떡없다. 오히려 지진이 나면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다는 뭐 그런 자부심이 강한 건물이라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롯봉기에 있는 사진인데 저기 신주쿠에도 하나 더 있어요. 신주쿠에 하나 더 있어서 거기서 제가 미팅을 두 번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비슷한 디자인에 비슷한 느낌이고 또 마음에 들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일본의 한 광고회사의 일본 본사의 회의실인데 이렇게 아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좌식으로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벌써 밤이에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밤인데
일본도 한국처럼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한 9시, 10시까지는 하고 11시, 12시 넘기는 것도 어, 일반적이라고 하니 그만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일에 뭐 야근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회사 접대도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는 평일에 같이 함께 있을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그래 그 주말이 돼야 이제 뭐 가족들을 본다고 하는데 저도 일요일 아침에 이제 저도 아침 일찍 나왔는데 초등학생들이 어딘가를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학원이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요일 아침부터 학원에 가고 그런 모습을 보니 아 참 정말 한국이나 일본이나 살기 힘들구나. 사실 뭐 스페인도 살기는 힘들지만 한국, 일본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나 뭐 삶의 질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는 회사고 치열한 시장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렇게 살 거면 뭐 무슨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냐 일을 해서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일만 하다가 가버리면 그게 또 무슨 삶이냐 이렇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떤 또 한 회사에 갔더니 입구에 이렇게 로보트가 이제 리셉션에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부분의 회사들을 보니까 리셉션에 이제 안내하시는 리셉셔니스트들도 있었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아이패드나 그런 태블릿을 갖다 놓고 전화와 연결이 돼서 제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가서 그 사람이 이제 로비로 나와서 이렇게 저를 에스코트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뭐 자동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그들만의 비즈니스 룰을 존중해야 한다. 저는 이제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운전기사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자동차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일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운전기사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던 겁니다. 야, 이거 예전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영국에서도 반대쪽에서 운전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아, 이게 참 여기서부터 다를 수 있겠구나. 어,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느꼈고 모바일 광고 시장도 이제 뭐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이 이제 주로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다 있었고 또 미디어 랩사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같이 일하는 회사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없애서 광고주와 더 가까이 일을 할까 요거를 고민하는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많은 수많은 회사들의 역할들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협력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도쿄 하네다 공항인데 이제 돌아오기 전에 공항 안을 봤더니 일본식 거리를 작은 일본 거리를 이렇게 꾸며놨는데 정말 재밌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놔서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마케팅 특히 이제 모바일 광고 쪽에는 이제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4월에 있는 넥스트 마케팅 서밋이라고 이건 한 800명 정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초청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소규모 마케팅이지만 알짜라고 해서 저도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 게임쇼라고 이제 한 10월, 9월, 10월쯤에 있는 이제 행사인데 이건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지스타라는 그 게임쇼와 동일하게 일본에서 제일 큰 이제 모바일 광고나 게임 쪽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방문하는 것이 이제 업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게임과 앱을 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행개구리라는 이런 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홍콩, 대만, 중국에서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이후에 일본으로 다시 더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이 게임은 뭐 막 열심히 뭐 목숨 걸고 죽어라고 이렇게 한 게임이 아니라 그냥 개구리가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본인이 편지를 쓰고 싶을 때 편지를 쓰고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사진을 보내주고 언젠간 다시 돌아오고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뭐 마치 자식을 키우는 듯한 느낌으로 떠나보낸 자식을 키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급하면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언젠간 오겠지, 잘 다니고 있겠지, 그러다가 연락이 오면 너무 반가운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플레이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참 일본의 그런 바쁜 일상에 이제 지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뉴스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어와 일본어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뭐 뉴스 큐레이션 그런 앱으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거는 뭐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현지에 맞게 행동하자.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글로벌한 뭐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쯤 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뭐 지금 비즈니스 자체가 글로벌하고 있고 또 한국, 중국, 일본에 맞는 별도의 이제 현지화된 전략을 짜고 실행하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어릴 때 꿈꿨던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점점 전 세계 시장은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누구나 가능한데 또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만 보고 똑같은 전략을 써버리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너무나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현재에 맞는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이어들보다 더 우수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출장 가기 전에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제가 살았고 한국에서 일도 해봤지만 또 갈 때마다 또 한국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또 그 시장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니까 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도쿄 도청이 있는 그 거리의 사진인데 호텔에서 방에서 바라본 이제 사진입니다. 거의 뭐 2주 동안 이 모습을 보았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추워서 거의 뭐 창문도 서리가 끼고 정말 추울 정도였는데 그래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는 이제 데니안 제가 스페인 어게인 대표, 스페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대표이고 또 스페인의 1위 모바일 광고회사 모브시의 한국, 중국, 일본 지사장으로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페인 아이 비즈니스 스쿨 MBA를 졸업했다 이렇게 이제 신문사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찍어서 기분도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여러분께 너무 늦게 또 올려서 죄송한 면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안입니다.